행사 진행에 앞서서 감독님부터 차례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순을 연출한 정지혜입니다.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너무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데요. 점점 날이 따뜻해지고 있는데 좋은 시기에 정순이 관객분들 만나뵐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어주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순의 정순 역을 맡았던 배우 김금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벚꽃이 많이 폈더라고요. 정순, 저희의 정순 영화도 벚꽃처럼 만개한 올해의 벚꽃 같은 정순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의 딸 유진역의 윤금선화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감독님과 배우님들이 살짝 긴장을 하셔서 기자님들 질문 받기 전에 제가 좀 더 워밍업식으로 준비해둔 질문 먼저 하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감독님과 배우님께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순은 제목 그대로 정순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한 부분을 담은 영화입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홀로 딸을 키워낸 정순이 이제 공장에서 영수라는 새로운 사랑을 만나서 마음을 키워나가게 되는데요. 어느 날 영수가 정순을 촬영한 사적 영상을 동료들에게 유포를 하게 되고 한순간에 정순의 삶이 흔들리게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겪는 정순과 또 엄마의 피해 사실을 보게 된 유진이 서로 다른 간극을 겪으면서 갈등을 빚는 모녀의 이야기도 담고 있습니다. 네, 정수는 일상을 잘 살고 있던 한 여인, 중년의 여인이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그 일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엄마가 이제 저를 엄청 홀로 열심히 고생하면서 키웠고 그거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있으나 엄마가 이제 항상 허허 웃으면서 넘기는 그런 모습에 약간 반발심이 있기도 하고 엄마에게 이제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진행 직원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려고 하고요. 질문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경우 제가 질문을 이어나가고 혹시라도 중간중간 질문 있으시면 저희 진행 요원한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배우님들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정순과 유진은 좀 누구나 공감 가능한 현실적인 인물들인데요. 이런 보통의 인물들과 그리고 영화 속 일련의 사건에 대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에 대해서 정지혜 감독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화 속 정순과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식품 공장에서 생산직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같이 근무를 했던 근로자분들 중 대부분이 중년 여성분들이셨고 그분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들이 겪으셨던 어떤 삶의 경험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고 그때 그 같은 여성이지만 다른 세대를 살아온 먼저 겪어낸 그분들의 삶에 많은 영감을 받았고 그때부터 중년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소망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연한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소재로 한 시나리오 작업에 함께 참여를 하게 되면서 자료 조사를 하며 좀 미처 몰랐던 어떤 안타까운 현실들을 볼 수 있게 되었고 피해자분들이 겪으셨던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볼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디지털이라는 그 특성 때문에 젊은 세대들에게 뭔가 국한된 문제라고 보여지는 그런 시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편견으로 인해서 소외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정순이라는 시나리오를 쓰면서 우리 가까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주변을 조금 더 성숙한 시선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탁월한 연기력을 지닌 빛나는 배우들의 출연이 단연 돋보이는 작품인데요. 캐릭터 구상 및 캐스팅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정순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처럼 곧고 순하게 살아온 인물인 동시에 살아오면서 만나는 어떤 역경들을 또 자기만의 방식으로 헤쳐나가는 인물로 구상을 하였었고요. 사실 초고에서는 제가 정순을 지금의 정순보다는 한 10살 정도의 높은 연령대로 구상을 하고 있었었는데 저희 PD님께서 시나리오를 보자마자 김금순 배우님을 추천을 해주셨고 저는 금순 배우님을 이제 돌아오는 길엔이라는 작품에서 처음 뵀었는데 그 작품에서 금순 배우님이 되게 담담하지만 또 현실감을 잃지 않는 적절한 연기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탄했던 기억이 있고, 또 사바에서는 강렬한 무당 연기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단편 영화 베란다라는 작품을 봤었는데 그 작품에서는 또 무료하면서도 되게 서늘한 그런 얼굴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님의 다양한 그런 얼굴들을 발견을 하면서 극 내내 좀 다양한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그 정순이라는 인물을 배우님께서 잘 소화해 주실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겼고 제의를 드리게 됐는데 다행히 시나리오를 잘 봐주셔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진은 정순의 딸로 정순과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정도 수능적인 태도의 정순에 비해서 조금 보다 더 거침없고 생동감 있는 그런 인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제 윤금선아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름의 끝자락과 2장을 통해서 엄청 언젠가는 함께 하고 싶은 굉장히 특별한 팀을 가진 배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혼자 마음에 담아뒀었는데 시나리오가 완성되고 유진이라는 캐릭터가 완성되고 나서 보자마자 이건 선아 배우님께서 잘 표현해 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제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수와 도윤 같은 경우에는 정순에게 가해를 저지르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면죄부를 부여하지 않으려고 서사를 강조하지 말자는 생각이 강했었는데요. 영수는 정순에게 큰 시련을 주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또 정순과 사랑을 키워나가는 인물이어야 해서 흔한 어떤 빌런의 캐릭터로 그려지기보다 좀 평범성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영수의 캐스팅 리스트를 작성하던 중에 이제 조연우 배우님이 그때 당시에 새로 촬영하신 프로필 사진을 우연한 계기로 보게 되었는데 타짜
하나하나 아저씨에서 보여졌던 그런 강한 인상의 배우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프로필 사진을 보고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눈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인상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현호 배우님이 가지신 그런 좀 양면적인 감흥이 영수와 잘 맞아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제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도윤이라는 캐릭터는 평범한 청년이지만 공장이라는 공간 안에서는 자신이 가진 어떤 알량한 권력을 과시하는 그런 인물로 구상을 했었고요. 김채용준 배우님은 항공주를 통해서 소년의 어떤 얼굴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안에 예민하고 굉장히 좀 세밀한 그런 면을 가지고 계신다는 인상을 받았었고, 무엇보다 이제 실제로 만나 뵀을 때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던 어떤 도윤의 서사를 이미 이해하고 준비해 오신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배우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수는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을 당시의 소감과 배역에 대한 첫인상, 그리고 연기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했던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감독님께 처음 제안을 받는 전화를 이제 통화를 하고 시나리오를 메일을 받아서 봤는데 이 디지털 성범죄가 저희 성범죄에 관한 그 영화들은 단편 영화나 장편 영화나 또 상업 영화에서도 있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중년의 여성이 그리고 이렇게 일상을 잘 살아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통의 아줌마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를 마주쳤을 때 이게 내가 정말 귀한 시나리오를 받았구나. 그리고 감독님이 저한테 출연을 제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했고,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나아갔던 건 어떤 특별한 캐릭터가 아니고 정말 저 또한 정순과 같이 일상을 잘 살려고 애쓰면서,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상을 잘 살다가도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 오는 분노, 충격, 슬픔, 수많은 감정들이 정순이 맞닥뜨렸던 그 사건의 부분에서도 표현이 될 수 있게끔 저 또한 정순과 함께 일상을 잘 호흡하면서 표현해내려고 감독님과 또 서로 통화하고 자주 못 뵀지만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렇게 인물에 대해서 만들어 나갔습니다. 저는 이제 시나리오를 처음 이렇게 대사로 뱉었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고요. 유진이는 엄마에게 되게 무뚝뚝하고 툴툴대지만 뭔가 엄마에게 엄마의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먼저 분노했고 그리고 엄마 옆에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로도 엄마에게 큰 힘이 되고, 엄마가 내 옆에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그걸로 그냥 다 그것만으로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유진을 준비하면서는 저희 엄마 최홍여 씨와 함께 있었으면 그러니까 트럭이 같이 있었을 때 우리 엄마랑 같이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 엄마랑 결혼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분위기일까? 엄마가 울 때 난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상상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자면
그 중년 성범죄를 다뤘던 갈매기나 69세 등의 유사 소재 작품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정순이 이 영화들과 차별해야 되는 지점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아무래도 정순은 정순의 피해 사실에만 집중하기보다 정순이라는 한 사람의 삶과 사랑 그리고 또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영화이기도 한데요. 제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공장에서는 엄마로 공장에서는 이모로 집에서는 엄마로 불리던 정순이 자신의 이름을 좀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담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정순을 둘러싼 어떤 환경들과 모든 인물들을 최대한 보편적이고 현실적으로 세세하게 그려내려고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관객분들이 보시기에 정순이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공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독님과 두 배우님의 현장 호흡이 어땠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래서 촬영 때 뭐 기억나시는 에피소드 위주로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두 배우님 모두 시나리오 속 인물을 좀 감각적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동물적으로 표현을 하시는 배우님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좀 새롭게 제안 드린 부분들도 굉장히 유연하게 주셨고, 또 아이디어도 또 능동적으로 많이 주셨던 편이셨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두 배우님이 이제 서로 파스를 붙여주면서 대화를 하는 장면을 준비하던 중이었는데 두 분이 먼저 리허설 호흡을 맞추시고 리허설 때 보여주셨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사랑스러운 모녀였었던 것 같아서 두 배우님께 지금보다 조금 더 툴툴거리고 인색한 모녀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곧바로 촬영에 들어갔는데 너무 완벽하게 서로 툴툴거리는 그런 모녀 케미를 보여주셔서 그런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너무 즐겁고 서로 믿고 그렇게 매일매일을 촬영했어요. 뭐 감독님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눈빛에 그냥 배우들을 사랑하는 눈빛이 가득해가지고 저희가 뭐 일정이 밤을 새든 뭐 새벽에 일찍 촬영하고 늦게 끝나든 그런 힘든 것들은 뭐 감독님의 사랑으로 잘 이겨냈던 것 같고, 어느 날 이제 감독님, 제가 모니터는 잘 안 하는데요, 감독님이 선배님 와서 봐주세요 그럴 때만 보고 제가 뭐 가서 감독님 모니터 한번 하죠 이러지는 않는데, 그때 잠깐 시나리오를 딱 봤는데 믿고 보는 금순 이렇게 밑보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슬쩍 보고 정말 잘해야 되겠다. 되게 부담스러웠지만 저한테 굉장히 감독님이 직접 얘기하지 않은 그 시나리오, 감독님의 시나리오 위에 이렇게 글자를 딱 써놓은 그게 되게 저한테 힘이 돼서 뭐 정말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촬영했었고, 우리 딸하고는 선아 씨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저는 딸이 없어요. 저는 아들만 있는데 근데 저는 또 엄마의 딸이잖아요. 그래서 저가 딸이었을 때 생각을 또 하게 만드는 예쁜 선아 씨가 제가 딸이었을 때 엄마의 딸이었을 때를 계속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그때 저의 딸이었던 그때를 이제 선아 씨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연기 저희가 막 부엌에서 우는 씬도 같이 막 연기하고 나서 밤에 자기 전에 또 문자가 와요. 이렇게 한 번씩. 엄마 저 오늘 혼자 울었어요. 방에 가서 그 장면이 너무 슬퍼서. 또 이런 문자 받으면 아 이게 딸같이 사람들의 마음이구나 이러면서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딸처럼 그 영화 속의 유진처럼 저에게는 정말 사랑스러운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행복하게 현장에서 정말 잘 지내서 그 행복이 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까지 이렇게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네, 윤금선아 배우님 답변까지 듣고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하면서 이제 뭐 작품 이야기를 많이 한다기보다는 선배님이랑 뭐 족발 먹고 싶다, 포스틱을 마요네즈 찍어 먹고 싶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날 밤에 족발이 선배님 숙소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지금도 너무 감동적이었던 그런 생각이 들고, 선배님이 저기서 이제 핸드크림 같은 거 바르시면 가가지고 저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핸드크림을 좀 같이 바르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저 마지막 촬영날 선배님이 또 핸드크림 선물을 해주셔서 또 감동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이 난무하는 저희 현장에 대한 소개였고요. 질문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운전면허, 그러니까 도로 연습을 하다가 어쨌든 영수와 도윤이 히히덕거리는 걸 보고 정순이 이제 공장에 가기로 결심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가서 돌발 행동을 하고 딸한테 이제 나 좀 데려와 달라고 하는데, 이 사건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 이거를 뭐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에 선뜻 받아들이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중년 여성이 역경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헤쳐나가는 게 이제 영화의 어떤 주제라고 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현실에 좀 부딪혀서 어쩔 수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마지막에 들었는데, 또 마지막에는 이제 결국에는 엄마하고 딸이 둘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서로 이렇게 바라보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까지 해서 이게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배우분들 관련해서 마지막에 이제 서로 이렇게 바라보고 이제 카메라가 이제 시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장면을 어떤 마음으로 연기를 하셨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정순 시나리오를 작업하면서 결말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자료 조사를 하며 또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가 피해자분들께서 그런 법적 절차를 끝까지 가시는 그런 선택들이 또 있고, 또 다른 그런 지난한 어떤 그런 절차에서 힘드셔서 이제 3차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피해자분들께서 또 다양한 선택을 하시는 걸 알게 됐고, 저희 영화에서도 그런 어떤 저희 사회가 바라는 그런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상황에 놓인 인물도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고, 하지만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정순의 결연함과 어떤 떳떳함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을 했을 때 정순이 스스로 공장을 찾아가게 되고 자기의 목소리로 그 노래를 부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순 스스로 자기 삶의 어떤 주도권을 좀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그 장면을 통해서 표현되기를 바랬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정순은 유진이라는 딸을 생각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선처를 하게 되는데,
자기가 의지가 돼야 하는데 딸에게 의지가 되지 못한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정순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유진에게 먼저 전화를 걸고 데려와 달라고 엄마도 딸에게 기댈 수 있다? 그렇게 두 모녀가 엄마와 딸 사이뿐만이 아니라 그냥 같은 여성으로서 그리고 같이 그냥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그냥 한 사람 대 사람으로서 그런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유진에게 전화를 거는 정순의 장면을 생각했습니다. 네, 마지막에 저희 유진과 정순이 트럭을 타고 가면서 서로 장난치고 즐겁게 웃고 앞으로 나아가는 부분은 앞서에 있던 그런 어떤 사건들에 많은 선택지가 있었을 텐데 정순이 뭐 죽고도 싶었을 거고 정말 끝까지 법적으로 갔을 수도 있고 또 영수를 죽이고 싶어서 감독님한테도 한번 감독님 여기서 영수 죽이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한 적도 있는데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런 분노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수많은 감정들 중에 정수는 유진과 그리고 가족 그리고 가정이라는 걸 지켜야 하는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슬픔 뒤에 또 행복하고 즐겁게 웃을 수 있는 순간이 있다고 정수는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유진과 그 일 뒤에 더 앞으로 나아가고 희망적으로 더 밝게 더 정말 어떻게 보면 오버해서 즐겁게 살려고 애쓰지 않았을까 하는 감정으로 저 또한 그러고 싶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는. 그래서 그렇게 감정선을 잡고 연기했습니다. 저는 유진이는 항상 운전석에 있고 그랬었는데 이제 엄마가 핸들을 잡고 가는데 엄마가 이제 운전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논두렁에 빠지면 안 되는데 그런 아슬아슬한 지점과 또 엄마가 운전을 하네? 신난다, 기쁘다 이렇게 우리 소소하게 농담하면서 한 걸음씩 어설프지만 가는 게 참 기분이 그냥 좋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 두 가지 질문하고 싶은데요. 정순이 달방을 나오면 여성 노숙자를 만나잖아요. 마지막으로 볼 때는 정순이 노숙자 여성에게 패딩을 벗어서 주는데 정순이 이때 어떤 감정으로 그런 행동을 하게끔 그려내신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나온 질문이랑 좀 비슷한데 이 영화는 두 가지 테마가 중요한 영화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중년 여성의 디지털 성범죄이고 하나는 여성의 주체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두 가지 주제가 어떤 부분에서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순 시나리오를 작업을 하던 중에 이제 정순이 그 동네 토박이로 살아왔고 건너면 다 아는 어떤 사람들이고 그런 것에서 안정감을 느끼던 정순이 영수와의 관계가 시작되면서 타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어떤 좀 저희 사회에서 좀 부여된 어떤 그 여성들이 특히 이제 중년 세대 분들 여성들이 겪는 어떤 자기 검열 같은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 노숙자라는 캐릭터를 생각하게 된 건 그 정순이 겪은 그 사건이 얼굴을 모르는 어떤 타인들에게 그
영상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모르고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데 노숙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바라보면 굉장히 타인의 시선을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인 분들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정순이 처음에는 그분을 마주칠 때마다 굉장히 자기와는 다른 좀 타자화해서 그분을 바라보다가 사건 이후 또 영수가 그 노숙자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나와 크게 다르지 않구나 라고 그런 시선이 바뀌는, 정순 스스로 시선이 바뀌는 그런 지점들을 표현하고 싶었고, 그래서 캐스팅 진행을 할 때에도 금순 배우님과 자매 연기를 하신 적이 있는 이은희 배우님께서 또 함께 해주셨고, 그래서 연령대도 좀 비슷하고 생김새도 좀 비슷한, 그래서 정순이 자신을 좀 투영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인물로 표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저도 이어지는 답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분들 중에서 어떤 법적 절차를 거치면서 힘듦을 이제 토로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피해자분들의 목소리가 좀 지워지는, 뭔가 피해자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고, 그런 지점들에서 저도 많이 안타까움을 느꼈고, 그런 부분들이 중년의 디지털 성범죄와 저희 영화에서 봐주신 그 주체성과 또 연결되는 지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디지털 성범죄도 그렇지만 이게 시골의 어떤 공장의 노동자들의 삶을 조명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대도시의 어떤 인텔리들의 삶으로도 충분히 디지털 성범죄를 그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했더라면 좀 더 화려한 그런 미장센이 아마 나왔을 텐데, 굳이 시골의 생산 라인 그리고 폐차장 그런 배경을 택하신 것도 어떤 감독님의 또 어떤 생각이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연출 의도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정순이 놓인 그 환경이 시각적으로 좀 폐쇄적인 공간에 놓인 인물을 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까 좀 답변과 이어질 수도 있는데, 그 토박이로 그 동네에 살아오면서 정수는 그 삶에 만족을 하고 거기서 오는 어떤 안정감 같은 것들을 굉장히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온 인물이었는데,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정순이 그런 사회 자타이적으로 자기가 놓여있던 그 사회의 틀을 조금 벗어나는 그런 과정의 인물을 담아내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촬영을 진행한 그 동네 자체도 양쪽으로 이렇게 큰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동네였고, 또 공장도 굉장히 그 살균 터널을 또 거쳐서 폐쇄적인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런 정해진 어떤 사회 안에 놓여있는 정순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공간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이제 거의 마무리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 감독님은 정순 촬영 이후에 시네마루라는 제작사를 또 설립하셨어요. 그래서 제작사를 만들게 된 이유도 좀 궁금해서, 하고 싶으신 뭐 작품 활동과 좀 연계가 될 것 같아가지고 요거 좀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네마루는 저희 그 정순을 촬영한 정진혁 촬영 감독님과
대학 졸업을 하자마자 이제 부산에 남아서 차린 독립영화 제작사이고요. 제가 부산 경남을 떠나서 이제 거주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좀 제 이야기의 모든 근간이 지역에 있기도 하고 또 마음이 맞는 동료분들과 조금 더 같이 작업을 하고 싶다라는 바람으로 설립한 제작사입니다. 혹시 차기작 준비되신 거 있으실까요? 네, 지금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데요. 그 차기작은 중학생의 어떤 성장을 담은 영화이고, 평범하지 않은 부모의 밑에서 자란 아이의 성장 이야기를 담은 코미디 장르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배우님들은 좀 화끈한 어떤 액션이나 느와르를 하고 싶으시다고 늘 저를 채근하시는데 저는 배우님들과 너무 재밌게 작업을 했던 그 기억이 있어서 다음 작품은 코미디 영화로 준비 중입니다. 사실 감독님 단편들을 보면은 단편 작품이 굉장히 좀 유머러스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네, 저희 정수는 4월 17일 개봉하는데요. 이제 개봉 소감과 함께 예비 관객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각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영화 코로나가 한창 기승일 때 정말 작은 규모로 여러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이 고생해서 힘들게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런 영화가 지금 개봉을 앞두고 있다는 게 사실 아직 잘 체감이 되지 않는데요. 저희 정수는 보고 나면 주변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화를 보시면서 나와 또 나의 엄마 혹은 주변에 가까운 분들을 자연스럽게 떠올리시면서 영화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좋은 기사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순을 개봉하게 된 이 소감과 감동과 이 드는 많은 생각들을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말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동적이고 와 너무 감사하고 네 저희 영화 정수는 누군가는 보고 자기의 얘기일 수도 있고 또 감독님 얘기하셨듯이 자기가 알고 있는 어느 분의 얘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는 더 희망을 얻어갈 수도 있는 얻어간다는 말이 좀 부족하긴 한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진한 가족 얘기라고 생각해서요. 또 4월, 5월 가정의 달이죠.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좋은 기사 많이 써주십시오. 많이 응원해주시고 저희도 힘내서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정말 이 자리 빛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배우, 스태프, 감독님 모든 분들 이 영화로 정말 더 힘을 받아서 앞으로 더 영화 하는데 그 각자의 자리에서 더 힘을 얻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정순을 딱 보고 나서 생각한 게 감독님한테 되게 고마웠거든요. 그 엄마가 살아가잖아요. 그게 굉장히 고마운 일인 거죠. 내 주변에 이제 이런 일을 겪은 주변의 인물들이 있을 때 딸로서 아들로서 어떤 옆에 있는 친구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그런 질문을 스스로 가져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영화 좀 작은 영화인데
많은 분들의 입소문으로 좀 훨훨 날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장례 정리하고요. 포토월 행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님들은 제 쪽으로 와주시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운데로 와주시면 되세요. 예, 앞에 봐주시면 되고요. 잠시 포즈 취해주시고 예쁘게 웃어주세요, 배우님. 배우님 손인자 좀 해주세요. 저희 보라트도 한번 해볼까요, 배우님? 귀엽게. 예, 그리고 저희 금순 배우님으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순 배우님 가운데 서주시면 되고요. 정면 일단 정면. 네, 저희 정면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만 앞으로 와주실까요, 배우님? 네. 배우님 손인자 좀. 손인사 살짝 해주시고요, 배우님. 배우님도 하트 인사 한번 할까요? 아, 그렇게 해셔도 돼요. 예, 그리고 감독님 또 네. 배우님 예, 잠시 나와주시고 네, 감독님 정면 봐주시고 살짝 웃어도 돼요, 감독님. 감독님도 손인사 한번 부탁드리고요. 왼쪽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같이 움직여주세요. 감독님 파이팅 한 번만 해주세요. 그리고 단체 사진으로 그럼 가볼까요? 저희 배우님들 다 함께. 저희 좀만 더 이쪽 오른쪽으로 와주시고 앞으로 좀만 더 와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네. 자, 앞에 봐주시고요. 좀만 더 붙여. 촬영 현장 행복하셨던 만큼 행복하게 웃어주시고요. 지금 너무 삭막해 보이는데. 개복 시그니처니까 화이팅 포즈 다 같이 한번 해보고요. 대전으로 먼저 가운데도 볼게요. 화이팅. 화이팅 가운데 봐주시고 어떻게 하트로 마무리하고 싶은데 감독님이 가운데 하트하고 양쪽은 볼 양쪽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볼? 응. 네. 그렇게 해서 한 번만 찍을까요? 네. 이렇게 찍어주시고 저희 이제 포토월 행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만 감사합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